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 시즌4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기관의 매수세로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2080선이 회복했습니다. 이 다음 주 G20 정상회의 때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 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분석이고요. 예시총 상위주들 그리고 업종별로도 대체로 상승세가 짙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유엔 안보리와 미국이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서는 대북 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한국종합기술, 도화엔지니어링 등 대북 관련주들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또 이 국제유가가 초과 공급 우려가 지속되면서 폭락한 결과 티웨이 항공 등 항공주들을 상승했지만 정유주와 조선주들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19거래일 만에 돌아온 기관의 매수세로 역시나 상승했고요. 695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총 1위 종목부터 13위 종목까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나 제약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큰 그림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좀 전에 앵커님께서 충분히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물론 이제 단기적인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내일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향후 6개월 또는 그 길게 그 이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 증시나 차트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증시 자체가 10월장 급락이 나온 이후에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올라가기를 좀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었죠. 주가 자체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가지 않겠는가. 근데 결국에는 떨어졌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올라갈 가능성 50%, 떨어질 가능성 50%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좀 체크를 해줘서 훗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갈 수 있는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사실 시황은 국내 증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미국 증시가 무너지게 되면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도 다 함께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미국 증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주가 자체가 10월장에 급락이 나왔고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면서 상위 1%들 가격대까지 떨어지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구간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개장을 하진 않았지만은 야간 선물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간 선물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정규 시장이 열리게 되죠. 보시게 되면 S&P 500 야간 선물이 지금 현재 1.2% 급등 중입니다. 그러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한다면 좋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 자체가 1.2%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 상태 그대로 바톤 터치를 하게 되면은 갭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갭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음봉으로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여기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구간이 되겠죠. 이와 같은 구간을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갭 상승이 0.53%고 그리고 1.43%까지 올라갔었으나 결국에는 종가가 급락으로 마감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이 강하게 출발하는 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S&P 500 지수 야간 선물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종가는 음봉 마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원달러를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원달러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원달러는 이 종합주가지수하고 이제 반비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뿐만 아니라 이 환율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IT 버블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이제 IT 버블 2001년도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가 이제 금융 위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원달러 자체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닥을 기게 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발생됨으로써 급등이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원달러 자체가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횡보를 보여주면서 다시 원달러가 급등 나오는 현상.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제 2009년도에 주가 자체가 크게 빠지고 나서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기술적인 분석으로 본다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올라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원달러 자체가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건 다시 말해서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 추세로 봤을 때.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은 사실 오늘 내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내일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는 않거든요. 큰 그림을 가지고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증시의 반등이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되는데요. 장대 항목 나와줘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은 상위 1%들과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가격에 대한 갭이 발생해줘야 됩니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반등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 차이를 분명히 두는 거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그 다우지수에 대한 그 종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가능한 한 반등이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능성이 확실하다 싶으면 그때부터 비중을 좀 늘리거나 매매 횟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 비중을 낮게 잡으면서 좀 더 소극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불확실성한 장세에서는 계속해서 소극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시장을 모르고는 결코 성공 투자할 수 없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매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우선은 미 증시의 강한 반등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검색기에 포착이 됐을지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원미디어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관련한 이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외국계 매수세가 오늘 유입이 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해당 종목을 통해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시장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지켜줄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 재무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종목을 다 좋게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식이 무서운 게 뭐냐면 변수거든요. 멀쩡하게 잘 가다가 악재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쪽 90%, 부정적인 10%가 있다면 그 부정적인 10%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히 돈 100만 원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에서 수억, 그 이상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급락 이후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주가 자체는 급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부정적으로 얘기할 것이 전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재무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 재무적인 측면이 상당히 좋아요. 2017년도 같은 경우 연결 재무제표가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3분기 연속해서 나름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동시에 재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좀 체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재무제표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줘야 돼요. 종속기업과 합산한 재무제표 플러스 해당 기업의 순수 재무제표를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해당 재무제표는 연결 재무제표예요. 해당 기업과 종속기업의 합산. 그러니까 개별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물론 국제 회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결 재무제표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별 재무제표에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는 좋아도 개별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문제가 터지거나 악재가 터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꼭 이 종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측면 자체가 개별 재무제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해당 종목을 가지고선 길게 볼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단기적인 측면 또한 굳이 대형미디어뿐만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고 차트가 좋고 성장성이 좋은 종목들은 많습니다. 굳이 해당 기업을 가지고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찝찝한 부분은 일단 피해가자라고 좀 정리를
내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종목을 볼 때는 연결 재무제표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별 재무제표가 더 중요하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대원미디어는 길게 볼 종목은 아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는 히림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국내 상위권의 건축 설계 및 감리 업체로서 또 세계적으로도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는 기업인데요. 오늘 장 초반 10% 넘게 상승했지만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우 긍정적인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히림이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라든지 또는 성장성 측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고 새로운 이슈가 계속 터지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의 이슈보다는 어떤 그 내재 가치라든지 가격에 대한 위치가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주식의 가장 기본은 가격과 재무 안전성입니다. 그 두 가지만 갖추어지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주가 자체가 과거에 급등이 한번 나온 이후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이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대를 좀 시켜서 본다면 이 구간에서도 충분히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 나옵니다. 몇십 프로까지 올라갔다가 또 크게 빠지고 또 몇십 프로 올라오면서 반복을 하게 되죠. 주식은 규칙성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떨어지면 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종목은 바닥권에 지금 현재 놓여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재무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면 연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 모두 다 좋습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떤 그 테마들을 좀 가지고 있지만은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업종 자체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업황 차트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저평가,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좀 부각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주고요. 시장이 만약에 변수가 와서 변동성이 온다, 해당 종목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재무 안전성, 가격적인 측면, 시장이 좀 더 좋아지게 된다면 그때 한번 투자해 보신다면은 상당히 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히림은 재무와 또 가격 모두 만족스러운 종목이다 말씀하셨고요. 업황의 전망도 밝다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 ST큐브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IT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요. 로봇 청소기용 제어 모듈 그리고 에어컨용 비전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10월 말부터 줄곧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10% 넘는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 요즘 흐름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ST큐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그 단타 종목으로 아마 관심 종목에 항상 넣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강하고 또 탄력성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상한가도 가끔 들어가는 종목이다 보니 이런 종목들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 투자자분들의 97%가 4년 안에 떠난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들 또는 성장성 이런 측면에 좀 포커스를 두고 매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죠.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다른 쪽이기 때문에 그쪽을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해당 종목은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나온 종목이죠. 물론 주가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당장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열어둬야 되는 거고 동시에 재무적인 측면을 보시게 되면은 연결 재무제표가 지금 현재 형편없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2017년도부터 본격적인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심각할 정도로 재무제표가 안 좋습니다. 연결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 재무제표도 역시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재무 안전성과 동시에 가격적인 메리트인데 이것은 단순히 성장성에 대한 내용으로만 올라갈 뿐이거든요. 그 거품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단기적인 매매라는 것은 사실
사실상 우리가 많은 분들께서 뭐 굳이 뭐 그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볼 필요 있냐, 잠깐 수익 보고 나오는 건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타이밍을 잘못 맞추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종목은 넘쳐납니다. 그 종목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재무도 안 좋고 굳이 많이 올라간 고평가된 종목을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드릴 거냐면, 사실 이제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의 그 계좌를 펼쳐놓고 보면 굉장히 좀 심각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과거의 통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의 현재 상황을 좀 돌이켜 보면 항상 시장이 문제가 될 때 계좌가 거의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시장이 박스권이나 또는 시장이 상승장에서는 생각보다 계좌가 무너질 일이 별로 없죠.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잘 가기 때문에 무슨 악재 터지면 툭툭툭툭 망가지면서 계좌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가 조금 수익 좀 날려고 하면 또 다시 또 악재가 터져서 박살이 나게 되고,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시황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계좌를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머리에 또 이 알고 있는 지식 가운데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황을 예측하는 매매법, 다시 말해서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바닥인지를 예측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고는 제가 봤을 땐 성공 투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날도 물론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의 내용 가운데서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좀 보여줘서 오늘 방송 꼭 참여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오늘 또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시황을 예측하는 비법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어떤 방법이 숨겨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월요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강의일까요? 네. 주식은 잘 아시다시피 시황을 모르고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시황은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황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이 성공의 절반은 저는 확보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아니요, 90% 정도는 확보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요, 어디가 시장의 고점이고 또 어디가 바닥인지 시황을 분석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기본이 되고 또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시황 예측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황을 예측하는 그 방법, 지금 바로 박동혁 대표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강의 내용은요, 제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가까이 지금 현재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이 교육 강의가 아마 지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집중을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주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 시황 예측이 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는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요. 사실 종목이 더 중요하지라고들 생각을 하시다가 막상 이제 시장이 진짜 문제가 되면 그때 시황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계좌가 크게 손실이 나고 난 뒤에 이제 깨닫게 됩니다. 항상 그래왔죠. 2011년도 유럽발 악재, 그리고 뭐 최순실 사태, 사드 배치, 무역 분쟁,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악재들은 터지겠죠. 때가 되면은요. 시장이 잘 가면 시황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지고 나면은 그래, 시황을 모르고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구나라는 깨닫게 되는데요. 시황 분석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오늘 좀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을 사기보다는 이제 때를 사라라는 그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격언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것으로 뭐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를 사라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좋은 시기에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시장이 잘 갈 때 말이죠. 시장이 대세 상승장 또는 시장이 크게 문제가 없고 상승 추세를 보여줄 때는요. 사실 기법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눈 감고 딱 찍어도 정말로 터무니없이 높게만 사지 않거나 정말로 부실주만 사지 않으면 사실 누구나 돈을 법니다. 누구나 돈을 벌죠. 그런데요. 시장이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최근으로 봤을 때 이제 10월장 같은 경우는요. 뭐 성장성도 분석하고 뭐 5만 가지 차트 분석을 다 해도 수급도 연구해도 안 돼요. 재무제표 조화도 떨어져요. 다 빠져요. 결국에는 뭐냐면 때와 시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적절한 시기에 있어서 매매를 잘 하셔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주식 격언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보다 먼저 주식을 경험했던 우리 주식시장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만 매매하면 절대 돈 깨먹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주식 격언대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아라.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더 중요하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 격언을 모르면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시황은 정말 중요하고 이걸 모르면 성공 투자는 힘들어요.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좀 나기 시작합니다. 장이 좋으면요. 그게 단타가 됐든 뭐가 됐든 좀 수익이 납니다. 여기저기서 또 수익 났다라고 또 문자 메시지도 많이 날라오고 TV에서 또 홍보도 하고 저 같은 전문가님들께서. 근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유럽발 악재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5만 가지 악재가 터져서 시장이 무너져서 그 종목들이 작살납니다.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뭐 저도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송을 그동안에 많이 했지만 뭐 수익률 게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렇죠? 네. 뭐 기법 강의 방송도 있고 종목 상담 시간도 있고 또 수익률 대회를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다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6개월 전 또는 1년 전 또는 그 전 무슨 수익률 게임에서 1등 했었던 전문가들 대단하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수개월이 지나서 시장이 작살나면은 그 1등 전문가가 아니죠. 결국에는 꼴등 전문가가 되죠. 그렇죠? 1년 전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종목 잡아서 수익 많이 냈다고 하더라. 투자자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줬다고 하더라. 지금은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원망의 대상자가 돼 있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시 잠깐 수익을 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기타 변수로 인해서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은 다 작살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다음 화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좌는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바닥을 찍죠. 더 빠질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지켜만 봅니다. 관망을 하게 되죠. 다시 떨어질까 봐 또 두렵기도 하고 또 이미 손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있는 어떤 그 베팅 능력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또 차근차근 주가는 또 올라가게 돼서 이제 돈 된다. 이제 돈 되는 시장이다라고 또 동네방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시 가지고 있던 종목들 손절치고 또 종목을 높게 잡은 종목이 다시 떨어져서 매매를 이제 슬슬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쯤 돼서 또 다른 악재가 또 튀어나와서 또 악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1억을 투자한 상태에서 악재를 얻어맞아서 5천이 되고 5천에서 이제 6천 좀 되고 7천 좀 되려고 하니 다시 또 곤두박질 나서 2,500이 되고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망가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을 지금 끊어야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다음 화면. 급락장 또는 하락장. 첫 번째, 성장성이 좋아서 종목을 샀어요. 뭐 여러 가지 성장성이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 남북교육주, 전기차, 수소차, 4차 산업, 화장품, 중국 수혜주, 엔터 뿐만 아니라 뭐 수만 가지죠. 그렇죠? 뭐가 됐든 개별적인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성장성을 외쳤던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 떨어지면서 작살났고 기업 가치가 좋다. 이거는 회사가 좋습니다. 끝내줍니다. 결국엔 장 빠지면 손실이에요. 저평가돼 있다. 바닥주다. 최고다. 빠질 데가 없다. 바닥이다. 바닥에서 지하실 갑니다. 또 손실이고. 수급이 좋다.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이네요. 기관 투자자가 사고 있는 종목이네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수급은 마음 변하는 거 쉽죠. 일주일 동안 계속 샀다가 다음 날 그냥 한꺼번에 파는 게 수급이에요. 한 달 동안 계속 팔다가 순식간에 매수하는 게 수급입니다. 수급 가지고 매매했다가 또 장 빠지면 손실입니다. 장 빠지면은 결과는 모두 실패해요. 뭘 가지고 분석하도 5만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다 분석해도 장 빠지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인정을 안 하면 실패합니다. 장 빠지면은 무조건 다 손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시장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는 거지.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보면 타이틀을 지수 무관하게 수익을 낸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 그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뭐 투자 성향 같은 거 보면은 뭐 지수 무관하게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지수 무관하게 수익을 낸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지수 무관하게 수익을 낸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 줄 아세요? 시장이 빠지면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잘 아시다시피.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데 지수 무관하게 수익을 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빠지면 코덱스 인버스를 사서 나는 수익을 냈다. 그런 거라고 하면 일리가 있고 장 빠질 것으로 판단되면 파생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해는 하죠. 근데 시장 빠지면 종목이 다 빠지는데 지수 무관하게 수익을 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시황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좀 피해가는 거지. 하락장은 길지가 않아요. 그 충격이 커서 상당히 긴 시절이라고 느껴질 뿐인 거지. 10월장 크게 빠졌죠. 10월장 한 달 빠진 거예요. 그거 잠시 잠깐 피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둘 게 아니거든요.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한 거예요.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젊으신 분들께서는 30년에서 40년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투자 기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길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안에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건데 수년 동안 해야 될 것인데 굳이 장 빠질 때 일주일 한 달을 그걸 굳이 매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잠시 잠깐 피해가서 문제를 피해가는 거죠. 그렇죠? 다음 화면. 시황 예측을 모르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각자의 또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입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전문가는 다르겠지. 전문가는 장 빠져도 수익 낼 수 있겠지. 전문가는 그래서 전문가겠지. 전문가는 신이 아닙니다. 전문가는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 그렇죠? 의사 선생님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신의 영역이거든요, 여러분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인 거죠, 일반 사람들보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은 전문성을 남들보다 좀 더 알고 있다는 얘기지 시장이 빠지고 작살나는데 무조건 수익 낸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전문가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저는 이 바닥에 제가 오래 있었거든요. 지수 무관하게 수익을 낸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급락 또는 하락하기 전 예측. 그렇죠? 시장이 떨어지기 전 또는 급락하기 전은 예측의 범위예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제가 그동안에 여러분들과 한 5개월 정도 하면서 시황을 틀린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예측을 통해서 장 빠질 것으로 판단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죠. 아직까지는 적중이었었죠. 100%,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봐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바닥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닥은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닥은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바닥 예측했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진짜 대책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자, 다음 화면. 자, 시황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분석하는 방법은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뭐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시황 분석을 한번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미국의 국채 장단기 금리 차라든지 또는 미국의 기준금리라든지 사이클 그리고 뭐 달러에 대한 어떤 그 수량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이 어떤 연동되는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그걸 보지 않아도 시황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들. 자, 그럼 첫 번째 캔들 분석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수급, 세 번째 이동평균선, 네 번째 보조지표 활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을 통해서 시황을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화면을 보시면 갭 상승, 짧은 양봉, 음봉 횟수 증가.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장 한 줄평, 두 번째 특징주 언급하고 세 번째 이제 기법 강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간혹 가다가 시장 한 줄평에다가 갭 상승, 짧은 양봉, 음봉 횟수 증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그런 현상이 나올 때마다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시장은 빠졌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과거의 방송 한번 싹 훑어보시면은 희한하게 다 맞아떨어져요. 이거는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원리. 원리를 모르면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갭 상승이 나와요. 주가 자체가 장 시작하자마자 붕 떠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상승 마감을 해요. 이게 뭘 뜻하냐면 갭 상승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시작할 때부터 가격이 높게 측정돼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 정도 마감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코스닥이 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제 TV에서 보면은 뭐 뉴스에서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끄트머리 가가지고 오늘 코스닥이 뭐 2%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분석력이 아직은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야, 오늘 코스닥이 대단했구나. 오늘 코스닥이 2% 급등이 나왔구나. 야, 돈 되는 장세였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주식을 오늘 장중에 계속 주식을 봐왔던 분들께서는 아니 시장은 2%가 올라갔는데 왜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바로 강해 보이는 효과. 실질적으로 갭 상승이 확 나오면서 이제 이미 가격이 높게 측정된 거죠. 그러니까 장중으로 봤을 때는 올라간 게 없어요. 장중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제자리 박스권인데 조금 올라간 건데 강해 보이는 효과죠. 그게 뭐냐면 강해 보임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꼬드기는 거죠. 들어와. 엄청나게 장이 좋으니까 들어와. 빨리 매매 이 얘기죠. 갭상승 현상이 처음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갭상승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로서는
짧은 봉이 나와요. 봉의 길이가 짧아요. 봉의 길이가 짧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강하지 않다는 얘기죠. 매수세가 강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약한 것도 아닌데 강하지 않아요. 강해야지 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아야지 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짧은 양봉. 세 번째는 음봉의 횟수가 2회 이상. 음봉의 횟수가 연속해서 2회 이상이거나 또는 음봉의 횟수가 생각보다 많아져요. 평균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의 기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시장이 떨어져요. 이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 분석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갭상승, 짧은 양봉, 음봉 횟수 증가 시장 한 줄 평에 말씀드리고 나서 안 빠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음 화면. 자, 코스닥 일봉 차트거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9월 말이에요. 9월 말. 제가 9월 말에 투자자분들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아, 짧은 양봉, 갭 상승이 나왔고 짧은 양봉이 나왔고 음봉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니 조만간에 뭔 일이 생겨도 생기겠다. 단기적으로 떨어질지 크게 빠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자리는 결코 아니다. 소극적으로 매매해야 된다. 크게 빠지든 적당하게 빠지든 손실 나는 거는 매 한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소극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고 있는 비중 줄이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매매 횟수 줄이시고 비중 낮게 소액 또는 5% 정도만 들어가셔서 문제가 됐을 경우를 미리 준비해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재무제표 좋은 거 사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바닥주 사야 된다. 왜? 떨어지더라도 더 떨어지더라도 물타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다음 화면. 자, 확대를 좀 시켜보면 이래요. 자, 9월 말의 흐름이에요. 급락장이 오기 전 상황. 첫 번째 갭상승. 붕붕 뜹니다. 그런데 이제 뉴스에서는 오늘 몇 프로 상승 마감했어요. 오늘 2% 강세 마감했습니다. 1.5% 강세 마감했어요. 전 종목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야, 이거 이제 주식 해야 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그런 효과, 좋아 보이는 효과 좋진 않은데 그러면서 양봉의 길이가 짧아요. 장대 양봉이 나오질 않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음봉의 횟수가 많아요. 주가 자체가 쭉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박스권 안에서 양봉보다 음봉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또는 연속 음봉이거나 그러면 시장이 이런 식으로 변수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매매 비중을 줄이시고 매매 횟수를 줄이시고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낮게 들어가시고 혹시 매매를 하더라도 재무제표 좋은 거 바닥주 나중에 떨어질 거 생각하고 매매. 아시죠? 다음 화면. 11월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장 빠지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단기적으로 빠지거나 크게 빠지거나 손실 나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적당히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피해가야 된다 이거죠. 주가 자체가 갭상승 나왔어요. 딱딱 화살표 검정색이 있죠? 갭상승 딱딱 나왔어요. 자, 그 다음날 짧은 양봉 나왔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찝찝함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때부터 음봉의 횟수가 많아진다. 2회 이상 음봉이 연속 출현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음봉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하면 증시 자체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다음날 2.5%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 아니고 장중의 흐름, 최저가를 뜻하는 거예요. 자, 2.5%가 빠졌으니 종목들은 전 종목이 다 빠졌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5에서 10% 정도는 빠졌을 것이고 그 다음날 주가 자체가 종가는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93% 정도 떨어졌으니 시작하자마자 곤두박질을 쳤을 것이고 전 종목 다 빠졌을 것이고 이미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 심리 위축됐을 것이고 종목들은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5에서 10% 정도 떨어졌을 것이고 단 이틀 만에 종목은 평균 10에서 20%가 떨어질 수가 있죠. 크게 빠지거나 단기적으로 빠지거나 내 계좌에 타격을 주는 거는 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 나오면 일단 좀 소극적으로. 다음 화면. 자, 수급 분석 방법, 종합주가지수 분석 방법, 코스닥은 확률적으로 데이터가 떨어집니다. 외국인 매수 상승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 매수 플러스 개인까지 매수하면 안 갑니다. 다음 화면. 이거는 확률적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분석도 프로테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조지표도 있고 이평선도 있고 수급도 있고 뭐 캔들 매매법도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께 갭 상승 나오고 짧은 양봉 나오고 음봉 횟수 늘어나잖아요. 그거를 굳이 프로테지로 따진다면 적중률, 그냥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떨어질 확률, 프로테지로 봤을 때 90% 이상이에요. 95% 이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의 100%에 가깝고 이 수급은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높은 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보다는 캔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알아두시라는 의미일 뿐이에요. 이거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저기 보시면은 짝대기 그어져 있죠. 파란 색깔로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개인이 매수하는 자리는 이런 식으로 증시가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지기 나타나기 전에 현상. 그렇죠?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또는 안 가거나 떨어지거나 박스권이거나 어쨌든 강하게 올라가진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외국인도 사주고 개인도 사줄 때 이때는 주가가 잘 안 가요. 물론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렇죠? 확률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캔들은 그런 특징이 나올 경우에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이 수급적인 측면은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높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화면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는 없어요. 수급은. 수급은 100% 예측하기도 좀 어렵고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확률적으로 좀 높이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개인이 매도를 해주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매매 횟수 늘리고 비중 늘리면서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주 쉬운 거예요. 다음 화면. 자, 이거는 이제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급등 라인이 있죠. 주가 위에 급등 라인이 있으면 주가가 박스권 내지는 하락. 자, 그리고 주가 아래 급등 라인이 있으면 상승 또는 박스권. 그러면 지금 현재 2018년도 초에 급등 라인이 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박스권 또는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급등 라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한 5번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방송 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중간중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로 활용도가 높아요. 적중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장은 떨어질 것이다. 계속 떨어질 것이고 또는 박스권이다. 그래서 스윙 중장기 투자는 하시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단타 위주로 매매하셔야 되고 비중은 낮게 매매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골치 아픈 일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시그널이에요. 급등 라인.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모르면은 성공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급등 라인 설정법 어떤 지표인지는 제가 잠시 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오픈할 거예요. 이게 장기적인 패턴을 예측하는 거고 다음 화면이요. 이게 중기적 시그널이에요. 수치값을 다르게 해야 돼. 이것도 반드시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이 있고 주가 자체가 쭉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패턴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단타를 치시려면. 그렇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화면 보시게 되면은 종합주가에서 일봉 차트예요. 급등 라인이 주가 밑에 있으면 박스권 또는 상승. 무조건 상승이 아니에요. 박스권 내지는 상승. 그럼 그런 자리에서 단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화살표가 화살표가 아니라 주가 위에 급등 라인이 형성돼 있다. 그럼 계속 빠지는 거예요. 계속. 그럼 그 자리는 단타 매매하면 물리는 거예요. 스윙 중장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좀 머뭇머뭇 거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화살표 이제 여기 급등 라인이 주가 밑으로 딱 떨어지면 박스권 내지는 상승.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단타 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어때요?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타 매매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중기적인 장기적인 이 시그널을 모르면은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워요. 제가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추가적으로 제가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릴 거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급등 라인 설정법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성장성 앞으로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여줄까요? 어떤 모멘텀들이 좋을까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 시장을 모르면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다 주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수익 잘 나고 기법이고 뭐고 나발이고 뭐 성장성이고 뭐 재무제표 해봤자 장 빠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시장을 예측 못하면은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힘들어요.
온라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징후, 주가가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확인법, 이런 것을 기법으로 어떻게 잡아내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현재 5개월 동안 방송하는데요. 오늘 방송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방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노후 준비를 희망하시고, 그리고 원금 회복이 절실하다면 오늘 정말 바쁘시더라도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꼭 참여하셔서 성공 투자 비법 전략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시황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서 캔들 분석법 그리고 수급 분석법에 대해서 강의 함께 하셨는데요. 이 예측법을 완성시켜줄 또 몇 가지 방법들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떤 내용들이 공개될까요? 네. 자,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시황을 모르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뭐 타령 하지만 결국 장 빠지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은 오늘 제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급등 라인, 중기, 장기 시그널 있죠. 어떤 지표고 어떤 수치값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거 꼭 알아가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 말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이데일리 시크릿 노트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시크릿 노트 배너 확인하시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노트 시즌4는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